예전에는 단 하나의 레이저로 좀 하다 보니까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이렇게 표현들을 하셨다면 저희들은 이 색소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걸 좀 만들어서 안녕하세요, 용닥터입니다. 어떻게 영닥터라는 말이 좀 잘 입에 붙으세요? 그럼요. 네. 요즘 덥죠? 네. 여름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름에 기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기미는요, 얼굴에 이렇게 발생한 그 불규칙적으로 생긴, 크기도 다양하거든요. 점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둥글둥글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의 그 갈색 모양의 점을 말합니다. 피부 속에 존재하는 그 멜라닌 세포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먼저 첫 번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나는 기미가 임신한 다음에 처음으로 생겼던 것 같아. 이것처럼 임신한 분의 50%에서 70% 분들이 기미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피임약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피임약 드시는 분들 4분 중에 1분이 기미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호르몬 변화가 원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들 아실 거예요. 햇볕이죠. 요즘처럼 뜨겁고 야외 활동 많이 하는 시기가 되게 되면 기미도 더 진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태닝을 통해서 까매지는 것처럼 그런 햇볕에 의해서 멜라닌 세포는 더 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기미도 더 진해지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 약간 수그러드는 것들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원인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가 하얀 살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게 유전적 영향인가요? 유전적 요인이고요. 멜라닌 세포에서 생긴 색소는 피부가 밝을수록 더 눈에 띄입니다. 사실은 백인들이 잡티나 기미 정말 많죠.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검사를 해보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눈에 더 많이 띄게 되고 또 멜라닌 세포의 활성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유튜브를 보고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예방하거나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햇볕 때문에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발라주세요. 우리가 창문 안에 있어도 자외선 들어오거든요. 요즘처럼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정말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서 기본적인 색소 질환이나 기미 같은 것들이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거든요. SPF라고 하는 거 30 이상이 되는 것들을 열심히 발라주시고, 내가 야외 활동에서 열심히 뛰고 놀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2시간이나 3시간마다는 붙여서 발라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정말 기미라든지 색소 질환을 악화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거, 그런 것들에게는 내가 잠을 좀 충분히 잔다든가 또는 먹는 것들을 좀 조절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항상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노화를 방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얼굴에 생길 수 있는 기미라든가 색소 질환 같은 것들도 좀 약화시키거나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이라든지 베리류의 그런 과일이라든지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조금이라도 예방하고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을 많이 드십시오. 기본적으로 그런 색소 질환이나 기미 예방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피부에 너무 큰 자극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햇볕이 많이 있는 시기에 때를 심하게 민다든가 이런 거, 자극을 많이 주는 그런 행위들은 좀 지양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화장품을 쓴다 하더라도 좀 저자극의 화장품을 쓰게 된다면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금연하세요. 흡연이 색소 질환과 기미를 악화시키는데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미 생겨버렸어요. 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이미 생겼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일단 기미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표현인데요, 어느 층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구별을 하거든요. 이건 표피층, 피부 겉에 생긴 기미, 또는 진피층, 좀 피부 속에 생긴 기미.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은 기미가 어려워요, 치료가 잘 안 돼요 하는 이유는 대부분은 혼합형, 표피층에도 있고 진피층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표피층에만 있다면 우리가 그 약을 좀 바르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멜라논 크림이 됐든 아니면 하이드로퀴논이 들어있는 그런 약제가 됐든 그런 것들을 좀 발라주게 되면 많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피층까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그 비타민을 피부 속에다 직접 주입하는 그런 관리, 이런 것들 저는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오시면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리 통해서 좋아지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들은 우리가 오셔서 레이저 치료 통해서 많이 개선되실 수가 있어요. 물론 한두 번에서는 어렵죠. 여러 번 꾸준히 받으시게 되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번, 몇 번입니까 대략? 일단 10회 정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기간이 한 보통은 2주 정도 간격으로 해서 10회니까 20주죠? 좀 기네요. 네. 내가 한순간에 한두 번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 병원 가갖고 이런저런 치료받고 관리받았는데 별로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길게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 레이저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네. 도대체 뭘 맞아야 됩니까? 색소 치료를 위한 레이저는 정말 다양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레이저 중에 하나는 피코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련된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 색소를 없애고 그 주변에 그 붉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제네시스 레이저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XLV라든지 여러 가지 레이저들이 있는데요. 상황에 맞게 그런 치료를 위해서 레이저를 선택해서 받게 된다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레이저를 추천한다 하나씩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하나씩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치료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이 늘 항상 다릅니다. 예전에는 단 하나의 레이저로 좀 하다 보니까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이렇게 표현들을 하셨다면 저희들은 이 색소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걸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피코 레이저를 통해서 어떤 시술을 받게 되고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번에 오셨을 때는 뭐 제네시스 레이저라든지 그 다음번에 오셨을 때는 다른 어떠한 레이저들을 통합적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색소를 관리하고 치료하는 병원이라면 몇몇 가지 그 상황에 맞는 레이저들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신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레이저들을 써야 치료가 된다. 네, 물론이죠. 레이저 치료만 갖고는 좀 어렵습니다. 레이저 치료 후에 분명한 거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본인이 홀로 하는 그런 관리들도 있지만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 후에 그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관리라든지 또는 재생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모든 통합적인 관리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VA 성형외과의 프로그램 대표적인 그 프로그램을 한번 좀 1부터 10까지 한번 싹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피코 레이저를 통해서 진피 쪽에 있는 색소들과 또는 표피층에 있는 색소들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그런 시술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번에 오셨을 때는 뭐 제네시스 레이저를 통해서 표피층에 잡티들이 이렇게 떠오른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IPL이라든지 또는 다른 관련되어 있는 색소 레이저들, XLV라든지 이런 그 레이저를 통해서 저희들은 그 좋은 결과를 얻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레이저 치료 후에는 뭐 LDM 관리나 비타민 이온투 관리 또는 여러 가지 그 관리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재생 관리를 통해서 더 좋은 색소 치료가 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관련해서 어떤 피부에 어떤 트러블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트러블을 갖다 개선시키기 위해서 엑소좀이라든지 또는 PTT, 골드 PTT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약물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뭐 쓰는 레이저나 관리 내용도 다 다를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금액도 변동입니까? 아니면 그 프로그램은 그 금액이 고정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색소 치료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고정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맞게 더 다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는 변동이 될 수가 있겠죠. 확실히 이렇게 한번 치료를 싹 받고 나면은 다시 생길 확률이 좀 줄어드나요?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멜라닌 세포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서 관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그러면 검버섯 같은 것들이 생기고 또 진한 다른 색소 병변들이 생기는 것처럼 피부 속에 있는 이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은 늘 살아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 색소 레이저를 통해서 치료를 한다고 해서 멜라닌 세포가 다 파괴되고 없어져서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멜라닌 세포가 없어지는 거는 질환이에요. 얼굴이 허해지는 백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멜라닌 세포가 없어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멜라닌 세포의 활성도를 조절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색소들을 좀 맑게 생겨 있는 색소들을 깨트려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바로 색소 레이저 치료고 관리인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한 번에 관리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홈케어나 뭐 관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지금 막 활성화가 되어 있고 내가 거울을 봤더니 어제 봤던 내 피부가 아니야, 난 그래서 치료가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때가 바로 치료의 적절한 시기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정말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내 얼굴을 진짜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자괴감도 들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럴 때 오셔서 일단 적극적으로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면 좀 개선이 됐구나 하는 시기가 되면 좀 텀을 두어도 됩니다. 집에서 내가 관리를 하고 충분히 하다가 조금 올라온다 싶을 때 병원을 내원하셔서 그 상황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처럼 2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자주 치료 간격을 좁혀서 오신다기보다는 그 어느 시기가 되게 되면 내가 관리를 한다 생각하고,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아니면은 내가 어떤 미팅이 있다든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든지 이럴 때 오셔서 관리를 받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사람마다 그 기미나 이런 거의 정도가 다를 거잖아요. 물론이죠. 아무리 심해도 다 치료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도 있어요?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색소는 레이저에 반응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레이저가 도달하는 깊이라든지 레이저가 할 수 있는 색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색소를 어느 정도는 개선할 수 있지만 그것 이상 불가능한 영역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색소 질환 중에서는 정말 어려운 질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미나 잡티 이 좁은 영역만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내가 기대한 만큼의 치료 결과는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미가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용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